오늘 주제는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주제이구만. 원, 투, 쓰리, 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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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렇죠. 우리는 무슨 민족이죠? 아파트의 민족이죠. 근데 오늘 행운대 강할리로 막 스카이라인을 쓸고 날아오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저 높은 아파트는 3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50층짜리 건물을 재건축해서 100층으로 만든다?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행구실에선 30년 후 대한민국 아파트의 운명, 재건축 시장의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다. 재건축이 미래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아파트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구원! 일단 대한민국 아파트를 말씀드려보자면 1931년에서 32년 사이 서울 충정로에 4에서 5층 규모로 지어진 충정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고요. 당시 설계자가 일본인이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부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에는요 1941년 남포동 비프광장 뒤쪽에 지어진 청풍장 아파트가 최초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아파트고요. 놀랍게도 재건축 한 번 없이 그 상태에서도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랍니다. 다음으로 한국 최초로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생긴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였던 서울 마포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기존 6층 10개 동 642가구였는데 1994년 16에서 17층 14개 동 982가구로 확 늘려서 마포 삼성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재건축 1호예요. 네, 세대수가 300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용적률을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서도 혹시 헷갈리는 우리 형님, 누님들을 위해서 제가 풀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인데요. 대지면적은 말 그대로 전체 땅의 면적이고요. 연면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건데 이건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값입니다. 지상 3층짜리 건물이라면 1층 바닥 면적 플러스 2층 바닥 면적 플러스 3층 바닥 면적을 더하면 연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용적률 300%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3배인 3000제곱미터까지 연면적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은 이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가구 수를 만들어냈는데요. 분당 신도시의 경우 184%였던 용적률을 재건축 시 326%로 올렸고요. 일산 신도시도 169%였던 것을 300%로 올려서 시행했었습니다. 층수로 치면 10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를 30에서 35층 정도로 재건축하는 거죠.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도 이렇게 용적률을 늘려서 5,930가구에서 12,032가구로 확장했는데요. 이로써 4,786가구라는 초대형 신규 주택 물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한 채에 10억씩만 잡아도 저게 다 얼마야?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4조가 넘는 돈이 생긴 거네. 그래서 재건축 하는 거구나. 그렇지. 추가로 생기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건설사들이 덤벼드는 거지 뭐. 근데요, 서울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있는 롯데타워도 123층이고 부산도 해운대 LCT는 101층이나 되고 그 옆에 마린시티도 72층, 80층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고층 주거시설들이 2010년 초반에 지어졌으니까 지어진 지 40년 정도 되는 2050년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큰 걸 다 부수고 용적률 2배로 뻥튀기 해서 150층짜리 아파트 올릴 수 있나?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야 갈구원, 너 공부 안 하지?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가 163층이야. 진짜 뭐라카노? 무슨 부산에서 재건축하는데 150층짜리 아파트를 짓냐? 돈이 없어서 지금 북한 동구장도 못 짓고 있는데. 야, 너 미래 일을 모르는 거다.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막 나와서 뚝딱 지을 수도 있지 뭘 그래. 스파이더맨처럼 이 건물 저 건물 넘나들면서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방식 있잖아. 지금 일론 머스크 형님이 열심히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건설 로봇도 나올 거야. 기다려봐. 근데 내 생각엔 미래에는 고층 아파트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자, 들어봐봐요.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명 수준인 인구는 2050년에는 4,700만 명이 되고 2070년에는 3,700만 명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주택 수요가 높은 25세에서 49세의 인구가 1,780만 명에서 2050년 1,320만 명으로 무려 400만 명 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1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 수요는 그대로일 거다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저도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가구 수로도 2039년엔 2,387만 가구로 최대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1인 가구가 늘면서 살짝 주택 수요가 늘겠지만 이 효과도 정점 이후에는 약해지고 2050년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추가적인 가구 수를 만드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자, 또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철거 비용은 일반 건물의 3배에서 5배까지 많이 든다고 하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할 건설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으니까 신축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고 재건축은 또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대규모 리모델링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건물을 계속 수리해서 100년 넘게 쓰는 거죠. 미국도 유럽도 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 천재 갈구원이 예상하기엔 미래엔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될 테니까 이에 맞게 대형 평수를 소형으로 쪼개는 형식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70년엔 1인 가구 비율이 4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래서 4, 50평 세대를 쪼개서 20평 두 세대로 만드는 식의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초고층 아파트들은 미래엔 리모델링 아파트로 변신하겠지만 그건 한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등 일부 핵심 지역에서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승이 가능한 역세권이나 직장인 모여있는 핵심 업무지구는 미래에도 주택 수요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한다 그러는 건가? 어쨌든 그럼 반대로 극심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도시들의 아파트는 일본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적으로 들어와 살 사람도 없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큰돈을 쓸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특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이 유출되고 노인만 남고 있는 부산 같은 지역은 더 낡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부산이 안 그래도 전국에서 초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인데 그거 큰일인데요. 맞다. 제가 한 번씩 일본에 날아갔다 오면서 본 건데 일본은 낡은 초고층 아파트 슬럼화되는 현상을 이미 겪고 있더라고요. 뭐라 카더라? 겐카이 맨션이라 카던데. 겐카이 맨션? 먹는 건가요? 저고층 아파트가 낡게 되면서 자산이 있는 일부는 리모델링된 신축 아파트로 빠져나가고 결국 낡은 아파트엔 노인만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민의 숫자가 줄어드니 개별 가구가 분담해야 하는 관리비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돈을 못 내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커뮤니티 시설도 폐쇄되는 등 아파트가 슬럼화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은 지금 재건축 대박 기대하고 50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30년 후에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30대 젊은 부부들이 영끌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던데 50층 아파트가 노후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곳은 없다더니 아파트 재건축의 신화도 몇십 년 후면 끝이 나겠네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계속 미루면서 출산율도 전 세계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남게 되는 초고층 아파트를 정부가 청년 주택자금 같은 걸 활용해서 싹 리모델링하고 저가로 공급한다면 우리나라 결혼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또 슬럼화된 초고층 아파트 일부 동을 철거하고 그 땅을 공원화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땅이 없어서 공원이 없는 한국인데 앞으로는 녹지가 넉넉한 그런 친환경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